저자가 어린 시절 전화기가 처음 생겼는데 5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번호를 공유해서 쓰곤 했다. 그 당시에는 왜 여러 명이 공동 전화를 썼을까? 무한히 많은 주파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지금은 당연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전화번호를 가질 수 있다. 세상에는 무한히 많은 주파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패러다임이 바로 주파수이다. 네빌 고다드는 이 주파수를 결정적 상상이라고 불렀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적의 시작이라는 의미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자신의 모습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육체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본 순간, 감정으로 이입하는 순간 이미 당신이 이룬 것처럼 여겨라.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해도 괜찮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목표는 이루기 힘든 것이어야 한다. 어떻게 이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전에 해봤던 그 무엇과도 다르지만 당신이 분명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집이고 내가 원하는 직업이다. 내가 원하는 사업이고 내가 원하는 업적이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 사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일하고 진정한 전제 조건이다. 1973년 저자는 나이팅게일 코넌트 회사에서 사직을 했었고 가족을 제외하고 혼자였다. 펜을 꺼내들고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적었다. 나는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 거야. 그는 어떻게 그 일을 이룰지 전혀 몰랐다. 돈도 없었고 같이 일할 직원도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생각이 있었다. 이 책을 집필할 당시 저자는 전 세계 89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3,000명의 컨설턴트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1973년 마음속으로 상상한 그림이 현실이 된 것이다. 마음속에 그림을 품고 감정적으로 계속 이입을 하면 그 방법은 저절로 모습을 드러낸다. 일단 그림만 그린다면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올 것이다. 15년 전 저자는 부자가 되는 과학을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던 중 한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세미나 내용에 푹 빠졌고 그의 회사에서 파는 모든 것을 사들였다. 그리고 3년 후 저자의 동업자가 되었고 회사 지분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그녀의 천재적인 능력은 회사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샌디 갤리거이다. 그는 그의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겼다. 갤리거와 함께 세운 스튜디오에서 한 젊은이를 고용했는데 그는 무엇이든 다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모두 1973년 저자가 집에서 쓴 문장 하나 때문에 끌려온 것이다. 네빌은 미래는 현명하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 현실이 된다 라고 했다. 목표를 향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언급한 순간 목표에 도달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즉,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런 방법이 현실과 너무 멀지 않나 비판할 수 있지만 현실 역시 패러다임의 일부일 뿐이다. 라이트 형제의 목표는 그 당시에 현실적이었던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에드먼드 힐러리 경도 전혀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휴대폰도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현실이라는 정의는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갈 정도로만 돈을 벌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진정한 목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정도여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는 어떤 일을 하길 정말로 좋아할까? 빌 고브는 말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자는 고브가 어떻게 강연을 그렇게 잘하는지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를 소개받은 뒤 수천 달러를 지불하고 그와 시간을 보냈다. 그가 저자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람들 앞에서 차분하고 자신만만해지는 법이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팅게일도 말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아무 생각 없는지 안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켄터키주의 위대한 교육자 켄 맥파랜드 박사는 말했다. 사람들의 2%는 생각을 합니다. 3%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죠. 나머지 95%는 실제로 생각을 하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할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성취해낸다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포커스는 타인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보이는 내가 만족스러워야 하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나는 내가 좋다. 내가 하는 일과 그 방식을 좋아한다.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나는 내 길을 스스로 택했는가? 내가 원하는 삶의 이미지에 따라 움직이고 내 삶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살아남으려 애쓰는가? 얼 나이팅게일이 정의한 성공은 바로 이것이다. 성공은 가치 있는 이상을 계속해서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성공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지이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필수품이다. 사실 우리는 모두 커다란 부를 이룰 수 있다. 저자는 주변에서 100만 달러를 벌어들인 사람들은 뭐가 달랐을까 연구해 보았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의 소득원만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직업이 있다면 소득원은 하나인 것이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소득원이 있다. 역사적으로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도 부자들은 모두 다수의 소득원이 있었다. 돈 버는데 관심이 없다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돈은 당신 인생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무역과 금융학 석사 학위가 있는데도 돈이 없다. 어떻게 돈을 버는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얼 나이팅게일은 부가 두 가지 형태로 찾아온다고 했다. 하나는 유형의 물질적 부이고 하나는 무형의 정신적인 부이다. 정신적인 소득은 하루를 보내며 얻는 만족감이다. 물질적인 부는 벌어들이는 돈이다. 당신은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만족을 위해 일해야 한다. 당신은 만족하기 위해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국 만족이 당신이 일을 하는 최상의 목표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직 목적을 찾지 못했다면 매일 아침 10분에서 15분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나는 무슨 일을 하는 걸 정말 좋아할까? 나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진정으로 좋아하는가? 목적에 따라 살고 있다면 하루하루를 보내는 방식에서 굉장한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목적을 따르기 때문이다. 짐 캐리의 유명한 시상식 멘트가 있다. 저는 모든 분들께서 부자가 되시고 유명해지셔서 꿈꾸셨던 모든 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이건 정답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요. 이 멘트는 자신의 꿈을 이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멋진 말이 아닐까 싶다. 우리도 우리가 꿈꾸었던 모든 것을 해보자.
그래야 먼 훗날 후회 없이 그동안 즐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